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의 제3부 합격 확신 문제풀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1장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 문제의 유형별 연습 문제는 우리가 이론할 때 다 풀어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37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374페이지에 있는 유형별 연습 문제는 분계 연습이 됩니다. 재무회계의 분계 연습. 자, 분계를 특별히 여기 넣어놨어요. 분계 연습. 그래서 지금 분계 연습이 계속 한 100, 분계 연습이 120개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은, 분계 연습은 이제 1시간, 1시간 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분계 연습 끝날 때까지 분계 연습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기출문제 하고 모의고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것이 분계 연습과 기출문제, 모의고사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시험 준비 시작이 되겠습니다. TAT 2급 시험을 여러분이 계획대로 응시를 하신다면은 6월 17일 날 시험에 응시하시잖아요. 6월 17일 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시험 준비 수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분계 연습 문제가 잔뜩 있으니까 요거는 하루에 1시간씩만 이렇게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계 문제 1번. 분계 문제는 앞부분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앞부분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FAT 1급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렇고, 중간쯤 가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본문에서 문제로서, 그동안 실무 수행 문제로서 다 출제는 못했지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그 분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중간쯤부터는. 자,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원을 거래처 서울상사가 발행한 받으러움으로 배서양도하여 결제했다. 배서양도 분계, 여러분 잘 아시는 분계거든요. 어음 관련 거래에서 배서양도 분계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번호를 어떻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요? 자, 이 문제는 차변이 외상매입금 오는 거죠? 평화상사. 대변은 어음을 배서양도했으니까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는 거죠? 거래처가 근데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분계가. 배서양도 분계입니다. 차변이 외상매입금 평화상사, 대변이 받으러움 서울상사,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수행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받으러움의 자금 관리하고 마치게 되죠. 이 분계 생각나시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처 대구상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대구상사 발행 약소거금 1200만 원을 우리은행에 주심을 하였는데 금일 만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수수료 7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네, 어음 만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수료 7만 원 뺀 나머지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오는 게 저 수수료하고 당좌예금, 대변에 가는 것은 약소거금, 즉 받으러 음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이 수수료 비용인데 이 수수료 비용 코드는 900번대 써야 될까요? 800번대 써야 될까요? 예, 800번대. 판매 관리비예요. 이거는 당좌예금 이것도 차별이 오고, 그죠? 우리은행 1200에서 7만원 빼면 1193만원이 온다는 거죠.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대구상사가 받으러음의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1200만원짜리. 네, 이렇게 분계가 가능하셔야죠. 다음에 세 번째 거는 3번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4월 1일 회사가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대전상사의 받으러온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만기일은 8월 31일이고 할인율은 12%이며 월할로 계산하라.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네, 대개 이제 시험에서 할인료 얼마 이게 금액을 딱 뭐 지금 위에서 추심료 7만 원 이렇게 하듯이 할인료 뭐 7만 원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주는 문제가 그동안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3번처럼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우리 보고 할인료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할로 할인료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할인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할인료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자, 할인료 계산은 자, 어음이 100만 원짜리네요. 1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12%네요. 예, 12% 곱하기 자, 이자를 월할로 계산하시오. 월할로 계산하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4월 1일 날 할인을 했는데 요 어음의 만기는 8월 31일이므로 그 기간을 달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일할로 하는 거나 일할이라는 건 4월은 며칠, 5월은 며칠 이렇게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고 월할은 월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이죠. 그래서 5개월치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5 나누기 12. 왜냐면은 이자율 12%는 연이자율이니까 5개월 곱한 다음에 12로 나눠야 이게 5개월치 이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100만 원에 12% 하면 12만 원인데 12만 원 하니까 암산이 금방 되네요. 1년치가 12만 원이면 5달치는 5만 원이죠. 네. 그냥 암산으로 하셔도 되고, 네, 암산이 안 되는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이 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만 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분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인에 대한 분계도 FAT 1급에서 준비하면서 이 분계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변이 저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5만원. 그리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으로 들어왔군요.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95만원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대변에 어음을 매각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가는 거고, 받을 어음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니까 대전으로 검색을 해서 넣어야 되겠고 100만원짜리죠. 여러분이 이렇게 점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TAT 2급에서는 이처럼 할인료를 우리 보고 계산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라는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다음은 4번을 보겠습니다.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주 거래처인 제주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금 3천만원을 곧바로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만원 그리고 추심수수료 2만원 이것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할인은 매각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금액을 딱 정해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할인과 추심료, 이거는 할인과 추심료는 합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이건 만기 때 만약에 할인을 했다면은 추심을 했다면은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합니다만은 이 추심료는 사실상 할인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받자마자 할인을 했다는 거예요. 어음을 받자마자 바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가서 50만원 수수료 52만원 떼고 돈을 2,948만원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52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제 현금으로 받았네요. 현금이 2,948만원 대변은 받을 어음입니다.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니까 제주상사로부터 받은 거네요. 금액은 3천만원. 받을 어음의 거래처를 제주상사로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 경험이 있는 그런 분계들입니다. 다음에 5번을 보겠어요. 광주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470만원을 금일자로 연 8% 이자율로 동점에, 여기서 동점이라는 것은 거래처 광주 상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 상사에 3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광주 상사에다가 우리가 외상매출금 470만원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근데 오늘이 만약에 5월 25일이라고 봅시다. 5월 25일 날 외상매출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광주 상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개월 후에 갚을 텐데 오늘부터 이자를 쳐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용증을 써주겠다. 예. 그 이제 오늘부터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걸로 간주하고 이 대금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연 8% 이자로 돈을 빌려준 걸로 하자. 이렇게 차용증 쓰고 주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는 이제 3개월 동안 빌려줬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단기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 괄호 열고 광주 상사 코드 걸어주시고 470만원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이제 외상매출금은 받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광주 470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채권은 없어지고 일반 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주 상사 거래처 것이. 다음은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했다. 네, 아까 5번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받을 돈을 금전 대차 거래로 바꿔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했고, 지금 요 6번 문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 1,000만원 외상매입금 갚아야 될 돈 1,000만원 중에서 500은 보통예금으로 갚았고 나머지를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했다. 차입금으로 전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조건이 500만원에 대해서 연 12%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지체 시에는 연체 이자가 30% 이런 조건으로 차용증을 썼다 이거. 그리고 기간은 10개월. 10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원금 갚을 때 한꺼번에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이제 차용증을 쓰면 이제 이렇게 뭐 언제까지 원금을 갚을 거고 이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그 차용증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6번 문제는 일단 500만 원은 갚은 걸로 하고 500만 원은 10개월 동안 돈을 차입한 걸로 보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1,000만 원이 감소하는데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되니까 평화상사 거네요.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500만 원을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한국 코드 걸어주시고 5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차입금으로 전환을 했어요. 10개월간이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 사용하고 거래처는 평화상사에서 차입한 걸로 해야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채무,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를 이와 같이 일반 채권 채무로 전환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은 어떤 거래냐? 우리 상사로부터 매입했던 원재료에 대한 외상매입금 820만 원 중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애누리 받은 7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없는 걸로 하고 분개해보자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빼고 분개하는 거예요. 자, 외상매입금 갚은 거예요. 그런데 외상매입금이 처음에 820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원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70만 원어치는 불량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서로 거래처와 협의한 결과 70만 원을 애누리 받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개를 해요? 일단 외상매입금은 갚은 걸로.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우리 상사. 코드 걸어주시고 820만 원. 이건 감소를 시켜야죠.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의 70만 원은 우리가 매입 할인으로 표시.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 7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7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품질 문제 때문에 애누리 받은 것은 매입 애누리고요.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면서 할인받는 것은 매입 할인이고, 계정 과목이 구분을 하셔야 돼. 매입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의 차이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입 애누리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요. 상품이나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하자 때문에 깎아주는 애누리 받는 거, 이건 매입 애누리. 대금을 빨리 갚으면서 우리가 할인받는 거, 이것은 매입 할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입 할인으로 하면 틀립니다. 매입 애누리로 처리해야 된다.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상사로부터 제품 매출 후에 외상 매출금 500만 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할인율 2%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아까는 매입에 관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매출이, 우리 회사가 매출이 있었는데, 외상 매출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기에 그 외상 매출을 앞당겨서 회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정에 의해서 2% 차감한 돈, 그 돈이 입금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자를 빼준 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당좌예금 먼저 2%를 먼저 적을까요? 매출 할인입니다. 이건 매출 할인. 500만 원에 2%면은 10만 원? 네, 예. 그걸 차변에 매출 할인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당좌예금 가로 열고 우리은행 요것이 490만 원. 차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죠. 거래처는 강릉 500만 원. 이렇게 된다. 매출 할인.
다음은 9번을 봅시다. 부실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3,300만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처리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0만 원인 상태이고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고 대손 처리하라. 네. 자, 대손 처리 분계 여러분 할 줄 알죠?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은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죠. 예.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고려 문제를 따지면은 이게 만약에 확정 신고 때다 그러면 만약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대손세 공제 받은 것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빼주죠. 네. 근데 요건 하여튼 그런 건 없다고 가정하고, 자,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또 차변에 2,300만 원은 대손 상각비 2,300만 원. 차변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거래처는 부실로 검색하시고 3,300만 원이죠. 이게 대손처리 분계입니다.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약기업에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나약기업 발행 약소금 600만 원이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이 말이 되겠네요. 대손 충당금은 500만 원이 있고요. 부가가치세 고려 없이 분계를 해라. 대손 처리 분계입니다. 이것도. 예. 차변에 대손 충당금 500만 원이고 100만 원이 대손 상각비가 되겠네요. 대손 상각비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오는 것은 어음이 부도가는 거니까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가로 열고 나약 금액은 600만 원이죠.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음 관련 거래니까 어음 입력한 그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서 부도 처리해야죠. 다음에 11번 분계는 어떤 분계 연습인가 보겠습니다. 당사는 부실기업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1,000만 원을 회수 불능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했답니다. 네, 대손 충당금 잔액은 700만 원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11번 문제는 위에 9번, 10번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9번이나 10번은 매출 채권을 대손 처리하는 거였죠. 그러나 11번은 매출 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이 대손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의 부족한 부분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정 과목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11번은 차변이 대손 충당금, 물론 이것도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를 고르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 그리고 모자라는 300만 원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여러분 알죠?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900번대 비용이에요. 요게 3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변은 단기 대여금 가로 열고 부실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손 처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산 감소 대변에서. 다음은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개성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전기의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네. 자, 전기에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시켰잖아요. 모자라는 건 비용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00만 원이 이 거래처가 개성상사가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유지해야 되니까 작년에 못 갚았던 대손 처리했지만은 돈이 입금된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잡아야죠. 자산 증가됐죠? 200만 원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대변을 이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외상매출금 대금이 우리 장부에 살아있는 거라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이때 이제 상계를 하면 되는데 이거 작년에 상계해버렸단 말이에요. 작년에 없어졌으니까 올해 또 대변의 외상매출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걸로 처리해야 돼. 이걸 다시 여기다 넣어줘야 돼. 근데 이게 대손 상각비까지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200만 원. 물론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입금이 됐다. 그러면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변이 대손 충당금. 다음에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평양상사의 외상매출금 440만 원을 회수 불능채권으로 대손 처리를 했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네, 이거 지금 아까 12번과 지금 상황이 같아요. 대손 처리했는데 작년에 그런데 현금으로 돈을 받게 됐다. 단 상기금액은 전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 요건이 충족해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부가세 예수금을 다시 대변에 처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일단 자산 증가해야죠. 현금이 440만 원 증가했어요.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대손 처리된 것을. 그런데 이 중에서 40만 원이 부가세인데 그 40만 원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걸로 알고 세금을 환급을 받은 셈인데 다시 받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40만 원을 부채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으로 가는 것은 400만 원만. 대손충당금으로 가는 것은 400만 원만 가게 됩니다. 대손수의 공제를 받은 게 없다면은 그냥 440만 원 다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손세액을 받은 바가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만큼, 부가세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다시 부채로 잡아가지고 다음 부가세 신고 때 요거 납부를 해줘야 돼. 다음은 14번을 보겠습니다. 당사는 전기에 3일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했으나 금일 3일 상사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단 전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를 했었다. 네, 같은 문제입니다. 네, 같은 문제.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했네요. 현금이 500만 원. 대변은 단기 대여금을 받은 것이지만 이 단기 대여금은 지난해에 전기에 모두 대손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단기 대여금이 잔액이 없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전부 설정합니다. 이때 대손 충당금은 물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로 해야 되는 거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네, 자 14개 했습니다. 네, 분계가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지루하기도 해요. 요게 네, 계속하면. 그래서 분계 연습은 이제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요 분계 120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76페이지 접어두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54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